토지, 부동산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토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도 있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시각에서 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저희의 생각을 또 일반 시민들과 이렇게 공유를 한다면 건강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여론 위에서 올바른 정책이 추구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영상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기업이라고 합니다. 토지공개념 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떠올라요. 토지가 사유재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다가 공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엔 시장경제가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히려 토지 공개념의 반대말인 토지 사개념이 시장경제와 오히려 충돌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왜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게 되냐면요. 토지는 일반 재화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토지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토지의 천부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땅을 한 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토지의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울의 흙이나 강원도 태백의 흙이나 다 똑같지만 강원도 태백이라는 위치, 서울, 특히 강남이라고 하는 위치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지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데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공개념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죠? 자동차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화에는 사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왜 토지 공개념이 필요한 것인가? 토지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제도가 잘못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데요. 예컨대 토지는 농사 짓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또 공장을 세우는 데도 제조업을 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땅 위에다가 집을 짓지요. 토지를 통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금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토지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 이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토지 사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토지 사개념에서는 토지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불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일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땅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죠.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보유하고 있을 동안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노력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토지 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가 1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익과 누군가의 손해를 합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고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고 또다시 투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땅값이 높아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땅값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생겨났나? 저희 연구소에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2016년만 해도 374.6조 원이 생겼습니다. 엄청나죠? 대한민국의 40.1%에 해당되는 세대, 이 세대는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374.6조 원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없는 사람의 소득이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토지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구나.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 바로 토지구나. 토지 사개념을 적용하니까 이런 불로소득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쓰지만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합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건물은 토지 개량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건물값이 비싼 게 아니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터하고 있는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건물값이 비싼 게 아니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공법이, 기술이 똑같으면 가격은 똑같거든요. 근데 왜 삼척의 건물과 제주도의 건물과 서울의 건물의 가격이 다르냐면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공개념을 좋은 개념 같은데 어떻게 구현할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공개념 하면 소유도 제한하고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도 제한하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방식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책입니다. 어떻게 환수할 거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환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산의 결과는 생산한 사람이, 노력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 그것을 노리고 토지를 이용하거나 난개발, 막개발하는 것은 생산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게 되면 토지를 그렇게 함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다른 말로 알뜰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토지를 방치하거나 놀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데요. 불로소득을 환수하게 되면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게 되겠죠. 서울 사람들이 일부러 수도권에 있는 농지를 소유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토지 투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토지 투기가 사라진 시장이 아주 건강한 시장이 되겠죠. 시장 경제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토지 사개념이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 시장 경제에 더 잘 부합한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